네, 안녕하세요. 일상 IT입니다. 자, 오늘부터는 여러분들하고 함께 생성형 AI를 잘 쓰는 방법에 대해서 단계별로 이야기 드리려고 시리즈를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작이고요. 바로 오늘 다룰 이야기는 생성형 AI를 가장 잘 쓰는 직장인 되기의 첫 번째, 엑셀 대신에 GPT-4 옴니를 사용하는 방법을 이야기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무료 버전이라고 써놨죠. 무료 버전도 되긴 하는데 이왕이면 유료 버전으로 사용하시면은 더 좋습니다. 이 차이점이 좀 있어서 그러는데 하나씩 이야기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이야기 드릴 거는 이런 순서대로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첫 번째는 GPT-4 옴니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이미 옴니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데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었고 저도 왜 그런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엑셀 대신에 GPT를 이제는 사용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동안에 수많은 강좌라든지 저도 사용했었던 방법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엑셀에 챗GPT API를 발급받은 내용을 연결을 시켜갖고 이것저것 물어볼 때마다 나중에는 비용을 지출하게 되는 이런 방법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솔직히 이야기 드리면 굉장히 번거로워요. 좋은 점도 있지만은 이제는 그만하고요. 저희가 원래 하고 싶었던 대로 정말 쉽게 그냥 만들고 싶은 엑셀이 있다라고 한다면 아니면 엑셀 서식이 쭉 주어져 있는데 여기에서 엑셀 잘하는 사람한테 부탁해서 이것 좀 해줘 라고 하는 걸 이제는 GPT한테 부탁을 할 겁니다. 훨씬 쉽겠죠? 이거를 위해서 사전 준비물이 있어서 얘도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오늘은 간단한 실습을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함께 한번 해볼 겁니다. 실습은 세 가지로 진행을 할 거예요. 기존의 엑셀 함수에 데이터를 넣어서 바꿀 수 있는 것들, 조금 전에 이야기 드렸었던 이것 좀 해줘 라고 부탁하는 걸 할 거고요. 두 번째는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것들, 세 번째는 심플한 테스트로다가 영수증을 넣어서 이 사진에 있는 내용들을 OCR 기능을 통해서 가지고 와서 표로 재정리하는 작업을 한번 해볼 겁니다. 이 기본기를 익히고 나시면은 여러분들이 당장 내일부터 하셔야 되는 수많은 엑셀 작업에서 어느 정도는 해방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다만 주의하실 건 있죠. 우리가 GPT를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얘를 학습시키는 개념이기 때문에 데이터 유출에 대한 문제점들, 회사에서 사용할 때에는 보안 문제는 반드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이야기 드리도록 할게요. GPT를 지금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하나의 GPT를 지금 열어놨습니다. 얘를 보시게 되면은 자, 보다시피 얘는 챗 GPT 무료 버전을 제가 쓰고 있어요. 그럼 GPT 플러스 업그레이드라고 나왔죠? 무료 버전입니다. 제가 그동안에 무료로 버전을 사용했었던 게 있었는데 이것하고의 차이점이 보이시나요? 어떤 차이점이 있었냐면은 바로 이 하단에 첨부 파일을 붙여놓을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저희 강의를 들으시거나 저희 유튜브 영상을 계속 보셨던 분들은 GPT를 무료로 사용을 해 오셨을 겁니다. 저도 무료로 사용하고 있는 계정이 있는데 그 계정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바로 이 부분이 GPT 3.5라고 나와요. 이렇게 안 나와요. 밑에 첨부 파일을 붙여놓는 것도 없습니다. 알았어요. 이게 왜 옴니를 사용할 수 없었는지. 여러분들이 기존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시게 되면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기존 계정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GPT 옴니를 사용할 수 없게 나오고 새로 계정을 만드셔서 들어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때부터 지금 적용이 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조금 신기한 일이죠. 이래서 조금은 귀찮으시더라도 나도 무료로다가 옴니 기능을 써보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새로 회원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메일 계정 만드는 거 어렵지 않으니까 하나를 더 만들고 난 다음에 로그인을 하시게 되면은 밑에 있는 것처럼 이런 표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준비가 된 상태에서 그럼 도대체 뭐가 다른 거냐? 보세요. 챗 GPT는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무료 버전에서는 유료 버전을 보여드리게 되면은 유료 버전 같은 경우에 선택할 수 있는 게 3.5, 4, 옴니 요 세 가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져 있죠. 이야기는 무료 버전에서는요. 이 GPT라고 하는 게 기본 옴니로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일정 한도가 도달하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더 이상 오늘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내용이 나오게 돼요. 야, 이게 왜 그런가 했더니만은 용량 제한하고 사용 제한을 줘가지고 이거 좀 쓰다가 기능 괜찮은데 그럼 바로 업그레이드를 시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오늘 내용을 준비하기 전에 잠깐 엑셀 작업을 몇 개 테스트를 한번 해봤었는데 생각보다 사용량이 좀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눈으로 지금 어느 정도까지인지 보시고 난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무료로 안 되는 부분들은 유료 버전 옴니에서 어떻게 사용이 가능한지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유료하고 무료를 섞어서 이야기 드리는 이유는 GPT를 만든 오픈 AI 정책 자체가 유료 사용자분들이 쓰던 기능들을 무료 사용자분들한테도 조금씩 많이 풀어주고 있어서 그렇게 혜택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미리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임시 채팅이라는 거는 얘를 켜놓게 되면 대화 내용이 누적이 안 돼서 저장이 안 되는 개념입니다.
자, 하나씩 보도록 하죠. 먼저 여러분들 준비하실 거는 로그인 한번 하셔야 한다 했었죠? 무료 계정으로 들어오셔서 이걸 활성화 시켜 놓으시고, 두 번째, 얘한테 뭘 시켜야 되는지가 정확해야 되기 때문에 샘플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샘플을 지금 준비를 했어요. 그 학생들의 무작위로 되어져 있는 영어, 수학, 국어 성적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데이터를 집어넣을 건데요. 보다시피 드래그해서 집어넣은 상태예요. 스프레드시트가 들어가져 있죠. 자, 유의점 하나 더 이야기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작업을 하실 때는요, 한글로 되어져 있는 파일을 올리시게 되면 오류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글로 되어 있는 파일은 올리지 마시고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그냥 가볍게 영어로 파일을 만들어서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 샘플이 올라갔죠? 이 다음엔 얘한테 지시를 하시면 돼요. 우리가 엑셀에서 사용할 때 GPT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친구한테 부탁하듯이 잘하는 사람한테 이걸 보여주시면 됩니다. 자, 우선 이름을 정해줘야겠죠? 이 파일은 학생들이 성적표야. 이렇게 놓고 나서 각 학생별 평균 점수를 새로운 열로 만들어줘. 하나를 더 옆에 추가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도 시켜볼게요. 이렇게 만들어진 평균 점수가 가장 높은 학생은 등수가 1로 표시되게 등수를 새로 열로 추가해줘. 자, 이렇게 두 개만 시켜볼게요. 그리고 세 번째 하나 더 시킬 겁니다. 이렇게만 시켜보죠. 그리고 엔터 버튼을 누르고 기다려볼게요. 자, 그럼 챗GPT가 분석 중에 들어갔거든요. 이게 유료 버전에 들어가 있는 기능인데 이거는 바로 해준다는 거죠. 무료 버전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조금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가한 데이터를 이런 식으로 좀 보여줬죠. 자, 이것만으로 좀 정확해요. 자, 스프레드시트에 넣었던 내용을 여기 안에서 데이터를 내어주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하시면 되느냐? 만들어 줬으니까 이거 드래그 해가지고 엑셀에 다시 붙여 놓으시면 되는 것들이죠. 원래는 여기 함수가 들어가야 되는데 함수를 지금 쓸 필요가 없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우리는 진짜 엑셀 데이터에 대해서 함수 잘 몰라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파일을 제가 달라고 하고 싶었는데 얘가 친절하게 얘기합니다. 파일로 저장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GPT 옴니에 들어가 있는 새로운 기능 중에 하나예요. 자,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고 그러죠. 눌러볼게요. 이 무료 버전은 오류가 나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해보겠습니다. 자, 파일 다운로드 누르게 되면 업로드 상태를 가져오지 못했다고 얘기가 나오죠. 여기서 약간 급 나누기가 들어갔거나 아니면 아직은 불안정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지금 체크가 됐어요. 영어, 수학, 국어 평균 점수를 내줬고 지금 등수를 내줬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를 더 시켜보도록 할게요. 지금 제가 샘플 하나 더 갖고 왔어요. 샘플을 보면은 이거는 중간고사 성적이랑 기말고사 성적이라고 제가 나눠놨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중간고사 성적에 대한 평균을 내고요. 기말고사 성적에 대한 기말고사 평균을 내고 그 마지막에는 종합한 평균을 내고 그리고 나서 등수를 표시해 달라고 할 겁니다. 약간 복잡해졌죠?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아까 했던 거 기억나시죠? 일단 샘플로 영어를 없애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 이제는 드래그해서 집어넣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넣어도 되고요. 아니면 새 창을 만든 다음에 넣으셔도 돼요. 넣어볼게요. 똑같이 얘기하겠죠? 이 자료는 학생들의 중간고사, 기말고사 성적이야. 중간고사 평균을 내서 중간고사 점수라는 열을 만들어줘. 기말고사 평균을 내서 기말고사 점수라는 열을 만들어줘. 자, 두 개를 시킨 겁니다. 마지막으로 중간고사 점수, 기말고사 점수를 더해서 종합 점수 열을 만들어줘. 자, 세 개나 시켰어요. 그리고 뭐할 거냐면은 종합 점수가 가장 높은 1등부터 새롭게 등수열을 만들어줘. 하나 더 해보죠. 1등부터 순서대로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표시되도록 새로 정리해줘. 5가지나 시켜가지고 왠지 사용량 제한을 넘어섰다고 나올 것 같은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보내기 버튼을 눌러볼게요. 자, 기다리죠. 사용량이 넘게 되면 넘었다고 나올 텐데 지금 보니까 벌써 나왔죠. 이렇게 나와요. 데이터 분석 한도에 도달했습니다. 챗GPT 플러스를 업그레이드하거나 내일 10시 이후에 다시 시도하라고 나오니까 지금 제가 촬영을 하고 있는 시점이 그 저녁 10시거든요. 그러니까 12시간 지금 제한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실망하시면 안 되는 게 점점 좋아지게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내용을 그대로 지금 복사할 겁니다. 앞으로 또 유료 버전에서 어떻게 좋아지는지 보도록 할게요. 유료 버전 넘어가 보죠. GPT-4 옴니를 지금 실행을 했습니다. 똑같아요. 여기다가 이제 파일을 집어넣죠. 샘플2를 인 유료 버전이고요.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넣을 겁니다. 똑같이 하고서 엔터 버튼 눌러볼게요. 자, 보내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얘는 조금 더 사용량이 많기 때문에 바로 가능할 겁니다. 벌써 달라진 게 보이죠? 어제까지 인터랙티브하게 안 나왔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또 인터랙티브하게 나오네요. 자, 기다리면은 분석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약간 치사하긴 하지만 어쩔 수 없죠. 자, 보니까 지금 성적과 등수를 계산하고 정렬한 결과를 표시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진짜 끝났나 벌써? 봐볼게요. 그러면은 제대로 안 끝난 것 같긴 하네요. 추가적인 점수가 나왔는데 다시 할게요. 위의 내용을 다운받을 수 있는 링크 주소를 알려줘 라고 해보죠.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거 눌러서 받아도 되긴 하는데 테이블 다운로드 받았으니까 자, 지금 링크 주소를 줬어요. 얘를 누르게 되면 지금 파일 다운로드가 됐죠. 챗GPT에서 지금 허용을 할 겁니다. 지금 파일이 다운로드 됐으니까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게 되면 지금 엑셀 파일로 열리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엑셀 파일 열린 데이터를 갖고 와보죠. 자, 이렇게 지금 갖고 왔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거랑은 좀 달랐죠? 제가 얘기했던 대로 그대로 돼 있어요. 지금 보게 되면은 장민수 학생부터 시작해서 주원 학생까지 지금 표시가 됐고요. 맨 오른쪽을 보게 되면은 종합 점수를 만들어줬고 등수까지 다시 한번 나열해줬습니다. 지금 민서라는 친구가 제일 위에 올라갔죠. 원래는 원본 소스에는 강서연 친구가 제일 위에 올라갔어요. 근데 이걸 보게 되면은 장민서 친구로다가 알아서 정리해줬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직접 작업했었다 그러면은 각각의 점수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자, 보세요. 중간고사 점 들어갔죠? 기말고사 점 들어갔습니다. 종합 점수 들어갔어요. 이거 하나하나 원래 함수를 써야 되는 일이에요. 근데 그러지 않아도 되는 거죠. 이 소수점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한다면 소수점도 빼달라고 이야기를 해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하나 더 해볼 거예요. 또 해볼게요. 추가적으로 파일 이제 업로드하지 않아도 되겠죠? 이 알고 있으니까 위 자료에서 성적이 중간고사에 비해 기말고사 성적이 가장 낮아진 학생 5명을 붉은색으로 표시해줘. 이걸 하나 시키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할 거예요. 점수 평균 점수에서 소수점은 빼고 다시 데이터를 만들어줘.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이번엔 다운로드 파일을 달라는 얘기는 안 할 텐데 바로 주는지도 기다려 보도록 하죠. 자, 위 자료에서 중간고사에 비해서 기말고사 성적이 가장 낮은 학생 5명을 붉은색으로 표시해달라고 했어요. 평균 점수의 소수점 뺐습니다. 다시 데이터를 만들어달라고 했으니까 나오겠죠. 자, 물론 엑셀에 GPT 기능이 집어넣어져 있는 코파일럿과 같은 경우에 바로바로 시키면 되니까 편하긴 하지만 아직은 한계가 좀 있습니다. 한글 인식도 그렇고요. 근데 이거는 엄청 빠르게 진행이 되죠. 그래서 제가 얘기했던 겁니다. 다른 사람, 엑셀 잘하는 사람한테 부탁을 하자. 자, 파일 다운로드 다시 한번 해보죠.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대로 나와야 될 텐데요. 제대로 안 나왔으면 제가 좀 다시 봐야 될 것 같기는 한데 자, 가지고 왔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 제가 평균 점수에서 소수점을 빼달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좀 제대로 인식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점수가 많이 낮아진 친구를 봐달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지금 표시가 됐죠. 자, 지금 5번 준서 같은 경우에는 중간고사 점수가 90점이었었는데 기말고사 점수가 63점은 낮아졌어요. 쭉 내려가게 되면 나머지 점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지금 확인할 수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만 지금 해봤어요. 물론 등수를 실제로 낼 땐 이렇게 내지는 않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 방식을 활용하신다고 한다면 다양한 매출 데이터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가능해지는 겁니다. 이게 놀랍지 않나요? 분명히 우리는 지금 한글로 넣어달라고 했었거든요. 한글을 입력했었는데 얘가 알아서 한글로 등수, 한글로 종합점수 이런 표시까지 해준 겁니다. 정말 엄청난 일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를 더 추가해 볼게요.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 이제는 인사이트를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인사이트라고 하는 게 도식화를 이야기하는 것들이죠.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점수 상담을 할 때 상담에 필요한 인사이트를 그래프로 그려줘. 그려서
새로운 시트 추가해줘. 자, 이제 또 어려운 얘기를 시켰죠.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인사이트를 그래프로 그리고 난 다음에 새로운 시트로 추가해달라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실은 그래프를 그려달라고 할 때도 여러분들이 그냥 그려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원래 성적 같은 경우에는 분포도를 별도로 쓰는 게 있습니다. 우리 차트 같은 경우에는 바 차트라는 것들도 있고 슬라이드로 되어져 있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걸 정확하게 지시하면 정확하게 나와요. 근데 일단은 얘가 생각할 수 있는 걸로 대충 한번 시켜보도록 할게요. 자, 다시 또 다운로드 받아보도록 하죠. 누르고 기다리겠습니다. 기다리게 되면은 얘가 또 설명을 주죠. 개개인 학생별로 그래프를 원하느냐 라는 내용이 있는데 아직 그것까지 안 시켰어요. 자, 하나 더 시켰습니다. 데이터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자, 봐보죠. 아까는 똑같네요. 아니죠. 시트가 하나 추가가 됐죠. 여긴 지금 시트가 추가 안 됐었는데 인사이트라는 시트가 추가됐어요. 봐볼게요. 자, 누르고 보게 되면은 얘가 이렇게 맞으네요. 이런 식으로 해서 점수 분포도를 만들어줬어요. 미드텀과 파이널이라 그래서 성적 변화들이 어떻게 됐는지를 지금 보여줬습니다. 근데 보게 되면은 좀 마음에 안 드네요. 영어로 나와요. 이걸 한글로 바꿔보도록 하고 학생들 중에서 상담이 필요한 학생들을 분류해서 인사이트를 내달라고 했습니다. 학생들 중에서 성적이 많이 떨어진 학생의 상담을 위해서 붉은색으로 표시한 학생 3명에 대한 각각의 상담용 차트를 그래프라고 하죠. 그래프를 만들어서 시트 추가해줘. 이렇게 시켜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생각하는 것들 미리 이런 거 시키면 되겠는데 테스트 해봤던 것들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진짜 일을 한다는 건 이런 거예요. 엑셀 노가다 작업을 하기 위해서 시간을 낭비하는 게 아니라 이거 뭐 물어보면 되지? 여기서 이런 의미 있는 자료는 없을까? 라는 식으로 계속 생각해서 인사이트를 주고받아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 이렇게 자꾸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이게 데이터를 많이 쓰게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아마도 계속해서 사용량이 늘어나게 될 거예요. 자, 지금 만들어준 거 봐볼게요. 3개 만들어줬습니다. 인사이트는 아까랑 똑같아요. 이거 변경해달라는 얘기 안 했으니까. 근데 많이 떨어진 친구가 준우랑 준수랑 조지호 이 3명이다 보니까 눌러보겠습니다. 나왔어요. 이렇게 알려줬는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느냐? 이름이 한글로 안 나오고요. 지금 땡땡땡 이런 식의 네모로 나옵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은 그래프를 만들 때 대부분 이런 식으로 됩니다. 제대로 적용이 안 돼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GPT한테 일을 시킬 때는요. 얘를 다운받으셔야 돼요. 이거 파일을 갖다가 WHI로 되어져 있는데 7.9메가거든요. 요거를 다운받아갖고 얘를 인스톨 시켜야 됩니다. 원래 파이썬에 쓰게 되어져 있는 것들인데 이제 그럴 필요 없이 제가 다운로드 되어져 있는 상태라고 하면은요. 자, 보다시피 얘를 갖다가 드래그해서 집어넣고 나서 한글 폰트를 위해 이 파일을 인스톨한 후 다시 그래프를 작성해줘. 한글이 폰트가 깨지지 않게. 자, 이렇게 시켜보죠.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인스톨을 자동으로 또 시키는 겁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문제가 있는 게 이게 챗 GPT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거에 업데이트를 시켜놓고 나서 계속해서 주구장창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새롭게 대화창을 만들게 되면은 새로 이런 식의 인스톨을 한번 시켜주셔야 돼요. 인스톨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긴 합니다. 이 작업은요. 그 사이에 저희 정리 한번 해보죠. 자, 이제 어느 정도 아셨겠죠? 여러 번 데이터를 주고받는다는 건 뭐냐면 이걸 토큰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GPT한테 분석을 시키는 것 자체가 토큰을 사용하게 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토큰량이 많아지게 되는 것들. 나 이런 엑셀 작업 너무 좋은데? 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게 월에 29,000원이잖아요. 가격이 많이 올라가긴 했었지만 과감하게 한번 지르셔가지고 한 달 정도 써보시는 것도 어떨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시간 낭비를 줄일 수 있고 빨리 퇴근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전 가장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필요한 것들은 돈이 문제가 아니라 시간을 벌어야 되거든요. 자, 최종 학습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대로 한글이 적용됐는지 봐보죠. 우리 폰트를 넣었으니까 다시 가지고 와서 자, 쭉 당겨서 봐보겠습니다. 지금 제대로 나왔죠? 김준우. 아까 전에 이런 식으로 나왔었어요. 아까 하나 더 나왔구나. 아까 뒤에 있죠, 파일이? 준우에 대해서 중간고사 기말 점수가 영어로 표시해 줬었는데 지금 정확하게 한글로 표시가 됐습니다. 수학 과목으로 나왔고요. 자, 준서도 마찬가지고 조지호. 얘 3명 다 나왔죠. 인사이트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한글 폰트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 파일을 다운받아서 사용하도록 하자. 요거는 저희 유튜브 채널에 바로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것까지만 하더라도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 GPT-4 옴니에서 엑셀을 대신에 사용할 수 있다는 거 하나 더 보여드리고서 다음에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매크로 작업을 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도 저희가 강의 한번 또 영상으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영수증을 맡겨볼게요. 이 영수증은 제가 아까 전에 찍어왔던 것들인데, 자,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뭐 맥도날드에서 먹은 것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 영수증 3개를 한꺼번에 첨부하는 거예요. 사진이 여러 개 첨부가 되거든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이 엑셀 데이터 같은 경우에도 하나, 두 개, 세 개 서식이 각각 다른 것들이 있다라면 집어넣고 나서 기준값을 정해주시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딱딱딱 정리한 데이터를 한꺼번에 모아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걸 대화만으로 주고받을 수 있으니까 계속 생각하세요. 아, GPT는 엑셀의 달인이야. 엑셀 달인 친구한테 우리가 부탁을 하는 거야. 가보겠습니다. 이 각각의 영수증을 정리해서 엑셀 파일로 만들려고 해. 네. 이렇게만 쓰셔도 되는데 내용을 지정해 주셔야 돼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지. 날짜. 그리고 이거 실어주죠. 사용처. 금액. 사용 내용. 금액. 이 정리될 수 있게 만들어줘. 이거 한번 시켜보죠. 자, 이 기능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사진 찍었던 내용을 GPT에 올렸었을 때 그 사진에 있는 글씨를 한글을 인식하고 난 다음에 표를 만들 수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기다려볼게요. 분석 중이라고 나왔죠? 이 속도는 그때그때마다 다른 것 같습니다. GPT-4 옴니를 쓰는데 왜 이렇게 느려? 대화가 잘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작년에 생각해보세요. 작년 똑같았어요. 작년에 GPT가 처음 나오기 시작하면서도 굉장히 느렸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조금 좋아지게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자, 보게 되면은 코리안 랭귀지 데이터에 대한 것들이 지금은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내용이 나오는데요. 아하. 오케이. 자, 이럴 때는 우리가 파일을 다시 한번 넣어서 분석을 시켜야겠는데 다시 시켜보겠습니다. 이제는 자, 기다려볼게요. 지금 서머리를 했다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다운로드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약간 못 해준다는 얘기하는 것처럼 하더니만 해준 것 같아요. 영어로 나왔는지 한글로 나왔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예. 이거 GPT가 이런 식으로 얘기해 준다고 실망하시면 안 됩니다. 기다려주면 만들어줘요. 자, 나왔죠? 이렇게 나온 건 한글이에요, 지금요. 자, 보면 나왔었습니다. 날짜 나왔고요. 사용처 홍콩만 좀 나왔고요. 사용 내용은 레스토랑이라고 나왔어요. 파킹피라고 나왔고요. 이건 영어로 표시해 줬네요. 금액은 32,800원, 5,000원, 1,200원을 썼다고 내용이 나옵니다. 됐죠? 이 정도는 굉장히 훌륭한 거예요. 엑셀 노가다 작업을 줄일 수 있는 것들. 제가 정말로 홍콩 관점을 갔었고 마지막에 이런 것들을 갔었거든요. 물론 이게 수원 정자점이라고 나왔었는데 이 별톤이라고 하는 데가 뭐냐? 아, 맞습니다. 이거 아까 전에 제가 만화방 갔다 왔거든요. 가서 썼던 돈이다 보니까 정리가 잘 되는 것들, 사용에 오류가 있다면 확인할 수 있는 것들, 무엇보다도 크로스 체크는 한번 필요하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준이 여기까지 올랐다는 거는 저는 정말로 헤비 유저가 아니라 엑셀을 가볍게 쓰는 사람으로서는 이게 최고인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야기 들었던 대로 이제 엑셀의 API 연결은 그만하셔도 될 것 같고요. 엑셀 대신에 GPT를 사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GPT-4 옴니에서 무료 버전 사용할 수 있기는 하지만 한계는 명백하게 이야기 드렸어요. 사용량이 크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대로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유료로 넘어갈 필요가 있다. 근데 현재 수준에서 현재 5월달이기 때문에 지금은 옴니가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그렇고 이 사용량은 오픈 AI가 돈을 많이 벌면 벌수록 점점 무료 사용자들로 늘려주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이야기 드리도록 하고요. GPT-4 유료 결제하셨던 분들이라면 오늘부터 당장 엑셀 계속해서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성형 AI를 가장 잘 쓰는 직장이 되기, 다음번에 또 더 재밌는 내용으로다가 어떤 기능들을 더하면 좋을지 하나씩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상 IT였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